자, 안녕하십니까. 수업을 맡고 있는 최명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기말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고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 이제 종강에 이르게 됩니다. 아, 진짜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또 한 학기가 다 흘러가고 여름이 언제 끝나나 했는데 눈 오고 나서는 겨울 같은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들 다시 한번 수고하셨고 다른 수업들도 많을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4학년 학생들은 모두 좋은 소식들이 찾아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게 물어본 학생들한테는 한 명 한 명씩 대답을 해줬는데 저기 이런 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상대평가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를 줄 수 있는 학생, B를 줄 수 있는 학생 이렇게 숫자가 한정돼 있죠. 그래서 저는 A를 줄 수 있는 학생들을 다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A 플러스를 주고, 또 B 그룹에 속한 학생을 또 다 합쳐서 B 플러스를 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칙에 따라서 상대평가의 그 점수에 따라서 C, D 출석이 모자라거나 시험을 안 봤을 경우에는 F 이렇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수 배점은 일단 저는 출석을 10% 정도만 반영을 합니다. 점수에. 그러니까 결석이 많지만 않은다면 어떻게 보면 또 미미할 수 있는 그런 출석 점수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의 리포트를 약 30% 정도, 그 다음에 녹음하는 테스트를 60% 정도로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마지막 그, 그 스피킹 시험은 좀 더 분량이 있고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볼까 했는데, 스페인어를 좀 전에 배웠다던가 고등학교 때 조금 배웠다던가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또 되게 아주 쉬운 것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스페인어가 굉장히 낯설고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아무리 단순하고 쉬운 회화라고 해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텍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그 경계에 이렇게 걸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나 5명 A뿔을 줄 수 있는데 비슷하게 점수가 나온 경우에는 어, 발음이나 아니면은 그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계에 걸렸을 경우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례가 안 맞으면 아예 성적이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것도 수업의 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노트에 개인이 글을 쓰는 경우가 있죠. 이런저런 여러 생각들, 잡생각들, 중요한 생각들, 오늘 있었던 일, 자신의 감정들, 여러 가지를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어, 읽는 대상이 없는 그저 나의 생각을 이렇게 적고 나의 감정을 적고 한다고 해도 어,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서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모든 글에는 잠재적으로라도 어떤 독자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이제 기말고사 때 많이 볼 텐데, 시험을 볼 때 답안을 쓸 때 보통
뭐 이렇게 막 직전까지 외운 것을 까먹을까봐 막 이렇게 어, 막 집중해서 쓰고 막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막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졸업 시험을 채점을 했는데 역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험 답안지라는 것은 그것을 채점하는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지에 쓰는 글은 교수가 읽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교수가 볼 것을 전제하고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어휘나 어떤 방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어, 설명해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어, 특히 시험에서 교수가 본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막 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문장 호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천성적으로 악필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글씨를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읽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말하기, 스피킹 테스트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또 좀 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전부 다 따르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핸드폰에다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녹음하고 들어보면 아, 되겠다. 아, 안 되겠다. 발음에 더 신경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리고 또 중얼중얼 해보고 하면 제가 몇 명의 학생들에게는 뭐 이거 외우는데 얼마나 걸렸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 예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녹음하고 듣고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혹은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다음 학기에도 뭐 이 수업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하던 수업이 아닌데 제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땜빵 뭐 이렇게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뭐 다음 학기에도 이 수업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스피킹 그 시험을 보고 녹음을 하고 이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듣고 채점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냥 뭐 대강 얼추 뭐 이렇게 문법 물어보고 이렇게 필기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간단한 인사나 뭐 클라로케 스이나 아니면 어떤 류의 관용구라도 스페인어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뭐 그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교양 수업이긴 합니다만 대학에 스페인어와 그 스페인어권 문화에 대한 그 수업이 어느 수준 정도로 가야 되는지는 사실 저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학점 따기 위해서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에 또 스페인어를 좀 배워봤기 때문에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영어도 비슷합니다만 우리말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에스파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언어를 익히게 되면 우리는 막 이렇게 어, 문법 막 이런 거 열심히들 하죠. 예, 그래서 뭐 여러 책에 챕터 1, 2만 이제 새까맣게 보고 뭐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직접 자기가 말해보고 들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방법론을 이렇게 구성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그러니까 B그룹이 먼저 하고 A그룹이 나중에 했는데 두 번째는 A그룹이 먼저 하고 B그룹이 나중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테스트를 받으신 분들이 다음 주에 또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석부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하지 않고 우리 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일단 하고 싶은 사람 위주로 예,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내용은 invitando a un amigo라고 하는 친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초대하고 약속을 잡고 하는 것들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죠. 아, 이거 에스파뇰 읽어야 되는데 발음이 이렇게 꼬이면 안 되는데. 예. 자, 업로드된 그 PDF 파일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invitando a un amigo. 자, 민수하고 로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로사라고 꼭 발음 안 해도 되고요. 로사라고 하면 됩니다. 알 발음처럼만 하시면 되는데 장미라는 뜻이죠. 로사가 장미라는 뜻인데 뭐 종종 보입니다. 뭐 김장미, 뭐 백시면 더 웃기겠죠. 백장미, 뭐 이렇게 장미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스페인어권에서는 우리나라 상황보다 더 많이 로사라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뭐 장미처럼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스페인어권에서는 사용하긴 합니다. 사용하긴 하는데 사람 이름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컬러로사라고 하는 장미색이라는 것이 아주 붉은 핏빛 그 붉은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에서는 핑크색, 핑크색이 아니라 채도가 좀 떨어지는 그래서 분홍색에 가까운 색깔을 얘기하는데 그 색깔을 그렇게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촌스러울 수도 있는 색이고 조금 더 채도를 높이면 아마 핫핑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색깔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색깔입니다. 자, 그럼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Oye, Rosa, ¿estás libre hoy? 자, 오이에라는 것은 오이르 듣다라는 동사의 변형 3인칭인데요. 그냥 어떤 방식으로 쓰냐? 이봐, 여봐요, 오이에, 오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부를 때나 주의를 환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봐 로사, 오늘 뭐 약속이 있니? 오늘 뭐 있어? 오늘 뭐 할 일 있니? 뭐 이 정도의 느낌인데 에스타스 리브레 오늘 너는 자유롭니? 오늘 너는 한가하니?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원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걸 약간 의역하거나 어떤 형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너 오늘 어때? 오늘 시간 있어? 이런 표현으로 에스타스 리브레 호이?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로사가 No, tengo mucho que hacer esta tarde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오늘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에서 뭐뭇을 해야 한다. 영어의 have to, must 정도의 의미가 tener que 동사 원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engo mucho que hacer 이렇게 돼서 que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에서 그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초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오후에 할 일이 많아라는 표현으로 tengo mucho que hacer esta noche. noche가 아니죠. tarde. esta tard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가 끄적입니다. ¿Y qué vas a hacer por la noche? Quiero invitarte a una caña de cerveza. 그럼 오늘 밤에는 뭐 할 건데? 이런 표현이죠. ¿Qué vas a hacer por la noche? 자, 그래서 이르 아에다가 동사 원형이 되면 미래형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를 할 거냐 뭐 이런 표현인데 여기에는 의지가 좀 들어가서 일반적인 미래형 표현보다 내가 뭐뭇을 할 거다 아니면은 주어가 뭐뭇을 할 거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반영된 미래형 표현입니다. 그래서 2인칭이니까 vas a hacer가 들어갔고요. 1인칭이었으면 voy a
hacer 이렇게 들어갔겠죠. 난 오늘 밤에 뭐뭇을 할 거야. 난 뭐뭇을 해야 해. 자, 요 두 가지의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할 일이 많은 것과 뭐뭇을 할 거다. 근데 뭐 어떤 맥락에서 보면 비슷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quiero invitarte a una caña de cerveza. 까냐라고 하면 사탕수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르베사는 맥주를 얘기하는데요. 그 뭐 유럽이나 뭐 스페인이나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와인만큼이나 맥주도 되게 맛있죠. 그다음에 하우스 맥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직접 담근 맥주들이 어 거의 펍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펍마다 좀 맥주 맛도 다르고 그다음에 도수가 좀 높습니다. 어떤 데 가면 야, 이게 맥주인지 소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 독한데 까냐 데 세르베사라고 하면 사탕수수와 맥주가 합쳐진 건데 생맥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와인잔하고 비슷한데 약간 더 너부대대하고 조금 더 큰 잔에다가 이렇게 스페인에서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생맥주를 까냐 데 세르베사라고 부르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맥주 색깔이 뭐 사탕수수 액하고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니냐? 사탕수수를 이제 바로 롤러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쫙 그 수액을 뽑아내면 색깔이 그 맥주 색깔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커피를 한 모금 했는데 이게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정설이 뭔지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틴 아메리카도 맥주가 생맥주도 있긴 합니다만 맥주가 되게 좀 맛있는 편이에요. 병맥주가. 여러분 뭐 멕시코의 코로나 이제 코로나라는 명칭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병을 먼저 질병을 먼저 떠올리긴 합니다만 코로나도 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맛있는 맥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맥주를 마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뭇을 사겠다, 너한테 뭐 저녁을 사겠다, 뭐 점심을 사겠다 이럴 때 쓰는 동사가 인비타르, 그러니까 invite라는 영어의 그 초대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생맥주를 초대하고 싶어, 내가 너를 저녁을 초대하고 싶어 이런 뜻이 내가 너한테 맥주를 한 잔 사겠다, 내가 너한테 저녁을 사겠다, 내가 한턱까지는 저기 좀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내가 뭐를 사겠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인비따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어, 목적격 2인칭 목적격이 바로 붙어서 인비따르 때 이런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로사가 말하기를 Gracias, pero tengo que hablar con Isabel sobre la visita al Museo del Prado de este fin de semana. Tenemos que conseguir ahí los datos necesarios para preparar el trabajo. 자, 고마워. 뭐 그런데 혹은 하지만 나는 이번 주말에 프라도 무세오면 박물관 뭐 이렇게도 쓰이는데 이제 프라도는 많이들 아시죠? 프라도 미술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제 기억으로 일요일이 아마 공짜였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마드리드 있을 때 한 두세 번 방문해서 참 멋진 그림들을 감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드리드에 여행하게 되신다면 프라도 미술관에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말에 프라도 미술관을 이사벨과 방문할 것 같죠. 그래서 그 무세오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벨과 할 얘기가 많아. 거기 그리고 여기서 트라바호가 트라바호는 일, 직업 뭐 이렇게 쓰이는데 학생들이라는 컨텍스트를 놓고 트라바호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리포트
혹은 뭐 숙제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리포트 혹은 숙제, 예, 숙제를 준비하는데 표현이 이상한가요? 레포트를 준비하는데 어, 필요한 자료를 구해야 해. 뭐뭇을 구하다 얻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건세기르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tenemos que conseguir ahí. 우리는 거기서 뭐뭇을 구해야 돼. 그게 뭐냐면 los datos necesarios. 우리 필요한 데이터, 필요한 자료들. 뭘 하기 위해서? 빠라는 뭐뭇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el trabajo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리포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거기서 얻어야 돼. 아마 미술에 관련된 그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끈질깁니다. 한 번 더 얘기하죠. No puedes venir después de hablar con ella? 그녀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사벨이겠죠. 이사벨하고 얘기한 다음에 올 수는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Sí, pero no puedo estar contigo más de una hora. 올 수 있어. 그런데 너하고는 1시간 이상은 못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스페인에서는 부정으로 물어보던 긍정으로 물어보던 자신의 대답이 긍정이면 C, 부정이면 No 이렇게 됩니다. 영어는 요게 부정으로 물어보면 바뀌고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스페인어는 내용이 긍정이면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이 부정이면 No가 바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Qué te pasa? ¿Tienes otra cita? 무슨 일이야? 뭐 다른 약속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민수는 약간 끈질기다.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No, tengo mucho que hablar con Isabel. Luego tengo que ir a casa antes de a las 9. 아마 de la noche. 그러니까 저녁 9시를 얘기하는 것 같죠? Mis padres van a regresar de viaje. Mis padres van a regresar de viaje a esa hora.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시간에 아마 여행에서 돌아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 그럼 우리 다음에 볼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민수는 끈질깁니다. 오늘 꼭 보고야 말겠다. 뭘까 좀 집착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죠? Entonces nos vemos a las 7:30 en la cafetería Jóvenes. Ahí cenamos juntos y tomamos café o cerveza. 자, 그러면 우리 7시 반에 호베네스 카페에서 보자. 호베네스는 젊은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카페 이름이니까 고유명사가 되겠죠? 근데 카페테리아가 우리 좀 카페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뭐 커피 파는데 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테리아가 뭐라 그러죠? 그 저기 뭐야 아점 아유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단어가 잘 안 떠오르네요. 뭐 저기 뭐야 브런치? 예, 브런치 카페 같은 느낌으로 간단한 요기할 거리, 그 다음에 음료들, 그 다음에 알코올 음료도 파는 곳을 카페테리아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음식을 팔면 레스토랑테, 커피를 팔면 카페테리아 뭐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긴 한데요. 스페인에서는 이게 약간 혼용돼 있는 그 모습이고 특히 대학가에 있는 카페는 학생들이 간단한 요기, 샌드위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돈가스 비슷한 것도 있고요. 예, 돈가스 소스는 없으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도 있고 맥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이제 대학교 안에서 뭐 술 마시지 마라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겼는데 생긴 지 꽤 됐죠. 예전에는 뭐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 저기 외국 대학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저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뭐 과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석사나 박사과정 같은 경우 토론 위주로 하는 수업에서는 와인을 마시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흡연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 현재는 금연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유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금연이 전체적으로 좀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이 상대적으로 흡연에 굉장히 관대한 편이고, 일본도 또 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죠. 예,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뭐 그 흡연 때문에 아파트나 뭐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끈질긴 민수의 아, 뭐랄까요? 아, 초대, 아무튼 어떤 민수의 집착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로사가 De acuerdo, nos vemos ahí. Chao, hasta pronto. 자, 로사가 좋아, 우리 거기서 보자. De acuerdo가 이제 뭐 너에게 동의한다, 뭐 이 정도의 원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누가 얘기를 했을 때 De acuerdo 정도 얘기하면 그래, 뭐 좋아, 혹은 네 말이 맞지, 뭐 요 정도 이렇게 폭넓게 사용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어디 어디서 보자라고 했을 때 nos vemos ahí, nos vemos, 헤어질 때도 사실 뭐 nos vemos 뭐 이러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봐 뭐 이러면서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가 인사로 사용된다는 거, nos vemos라는 표현도 좀 눈여겨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차오, 이게 뭐 이태리도 그렇고 뭐 헤어질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따 보자 정도의, 원래 뿌런토의 의미를 살리려면 곧 보자, 바로 보자, 뭐 이런 의미인데, 뭐 그냥 이따 보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내용을 요약하면, 민수가 로사를 만나기 위한 어떤 집착, 어떻게 보면은 민수가 로사란 친구한테 좀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뭐 제목을 읽어도, 그러니까 제목을 말해도 되고 안 말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 로사, 민수, 로사 뭐 이런 거 안 해도 예,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invitando a un amigo. Oye, Losa, ¿estás libre hoy? No tengo mucho que hacer esta tarde. ¿Qué vas a hacer por la tarde? Quiero invitarte a una caña de cerveza. Gracias, pero tengo que hablar con Isabel sobre la visita al Museo del Prado de este fin de semana. Tenemos que conseguir ahí los datos necesarios para preparar el trabajo. ¿No puedes venir después de hablar con ella? Sí, pero no puedo estar contigo más de una hora. ¿Qué te pasa? ¿Tienes otra cita? No tengo mucho que hablar con Isabel. Luego tengo que ir a la casa antes de las 9 de la noche. Mis padres van a regresar de viaje a esa hora. Entonces nos vemos a las 7:30 en la cafetería Jóvenes. Ahí cenamos juntos y tomamos café o cerveza. De acuerdo. Nos vemos ahí. Chao. Hasta pronto. 자, 이렇게만 하면 분량이 뭐 그렇게 많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고, 또 텍스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도 보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니다, 어렵다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원래 준비했던 거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였는데 상대적으로 좀 쉬운 버전을 골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쉬운 버전을 골랐기 때문에 전치사 발음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할 때는 그 매번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L 사운드와 R 사운드가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알라라고 할 때 알라, 알라, 알라,
알라 알라 요 이게 좀 놀리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떨어지는 혹은 라 발음을 좀 세게 하는 느낌으로 어, 스페인어가 R 사운드하고 L 사운드를 막 그렇게 영어처럼 구분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들을 때 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자, 아무튼 준비들 잘 하시고 어, 아무튼 우리 학기 말까지 열심히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자, 그러면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